함께 보는 즐거움 알아가는 재미, 일에 대한 모든 것을 전하는 잡내거진. 안녕하세요, 박서진입니다. 2014년 새해가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저기서 새해 관련된 계획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내년 안에 이 고용시장 부문에서는 올해보다 조금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하겠다라는 움직임이 보여서 어느 때보다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올바른 일자리가 아닐 경우에 우리 구직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내년 안에 정말 많은 인원이 채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잡매거진 시작을 해봐야겠는데요.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직자들에게 성공 취업의 방향을 짚어주는 분이시죠. SH 미래엔전 연구소 이시안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2012년도 5월 달부터 방송을 시작했는데 꽤 오래되셨네요. 네, 13년 마지막이잖아요. 네. 마지막 주. 이제 딱히 특별한 일만 없으면 2014년도 좀 할 것 같아요. 네. 저 자신은 좀 안정된 고용을 당하고 있는 이시안이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취준생 여러분들한테도 좀 안정된 고용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2014년도에는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에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직자들의 공감도를 팍팍 높여줄 대한민국 예비 사회인이자 구직자 대표로 국민대학교 정의진 학생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정의진입니다. 얼마 전에 저쪽 자리에서 인사를 드렸는데 확실히 저기보다는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네. 왜요? 뭔가 더 안정감이 있고요. 그래요? 네, 다음부터는 이제 저쪽 자리도 한번. 제 옆자리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 있습니다. 오늘의 인턴 대표죠. 숙명여자대학교 오준영 학생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숙명여자대학교 오준영입니다. 저는 또 올해 한 해가 지나가면서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또 취업에 관한 새로운 고민들도 많이 생겨서요. 오늘 좋은 조언 얻어가고자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제 다 모였으니까요. 여러분의 잡매거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잡매거진 문을 열어볼 코너는요. 구직자들의 숨겨진 마음을 다각도로 알아보는 공감 100% 시간입니다. 글쎄요, 대표님 오늘 어떤 주제였으면 좋겠나요? 제 마음대로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만 참고해보겠습니다. 제가 꼭 하고 싶은 주제는 네. 취준생과 연애. 어떻게 하면 효과도 연애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취준생인데도 소개팅 가서 어떻게 하면 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 하실 줄 알았어요. 네, 이런 주제를 좀 다뤄보고 싶은데. 그래요. 그런 주제를 말씀하실 줄 알고 네. 그 주제와는 상관없는 주제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왜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네, 오늘 네. 공감 100% 오늘의 주제는요. 미리 보는 2014년 취업시장입니다. 2013년도도 더 이상 잡을 수 없는 때가 됐는데요. 구직자들에게 새해 소원 1순위가 성공 취업인 만큼 오늘 공감 100%에서는 구직자들을 위해 시행착오와 실패를 줄이는 첫 번째 방법이자 미리 알아두고 대비해야 하는 2014년 취업시장 트렌드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공감 100% 주제는요. 미리 보는 2014 취업 시장입니다. 옛말에도 이제 온고지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옛 것을 잘 배우고 거기서 새로운 것을 좀 깨닫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년이라고 해서 올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일단 올해 트렌드를 좀 잘 짚어봐야지 내년 예상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대표님? 네, 올해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반적으로 한마디로 하자면 역시 열린 채용이었고요. 네. 그 열린 채용에 필수적으로 나오는 스토리. 라는 게 올해 채용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고 여기다 이제 슬픈 그 키워드가 하나 더 붙는다면 네. 엄청난 경쟁력. 그래요. 이런 부분이 또 다른 키워드로 붙었죠. 맞습니다. 실제로 구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작년보다 올해가 더 심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이 서류 전형 통과율도 너무나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보면은 특히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다 훤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그 사상 최고의 경쟁률이다. 어떤 기업이든 사상 최고의 경쟁률이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도 좀 그런 경향이 사상 최고로 또 경신할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예감이 있지만 어쨌든 이번 연도에서는 굉장히 그 서류 통과 자체도 어려웠다. 경쟁률이 너무 심해서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경향이 나타났었죠. 네. 혹시 뭐 수치상으로 어느 정도의 경쟁률이었는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예,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에 10만 명이 몰렸어요. 네. 근데 채용 인원이 5,500명이나 되니까 그나마 한 20대 1 정도가 나왔거든요. 20대 1이요? 네. 근데 상반기 지원 인원이 8만 명이니까 삼성에만 18만 명이 지금 그 문을 두드린 셈인데요. 그러네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 이게 더 놀라운 것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4년제 대학 졸업생이 32만 명인데 이 중에 한 3명 중 1명꼴 정도로 응시를 한 거고요.
5명당 1명꼴로 그런 그 대기업들의 그 지원을 한 거거든요. 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4,200명 모집을 했는데 이게 지금 안 알려져서 그렇지 42만 명이 지원했다고 그래요. 100대 1이죠. 네. SK그룹 같은 경우는 600명을 뽑는데 5만 2천 명.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90대 1 정도인 거잖아요. 100대 1, 90대 1 나오잖아요. LG그룹 같은 경우도 지금 뭐 10,000명 채용에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거의 그 삼성에 지원한 18만 명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SK도 지원하고 CJ도 지원하고 그렇죠, 다 지원해요. 그대로 지원하는 건데 네. 삼성은 4,200명을 뽑지만 한 반기에 다른 기업들은 500명, 600명을 뽑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경쟁률이 90대 1, 100대 1이 되는 거고 고인원들 한 20-30만 명이 계속 이제 돌아다닌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도 취업할 당시에 아나운서 지원자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거의 뭐 네. 한두 명 뽑았던 기억이 나네요. 정말 떨어졌을 때 너무나 속상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지원자가 이렇게 많이 몰리게 되면 그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도 좀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아유, 그러니까 아나운서 1명 뽑는데 그 100대 1이면 100명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10,000명을 뽑는데 100대 1이다. 네. 그럼 이건 100만 명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보통 일이 말이 아니잖아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게다가 인사 담당자들도 그 사람들만 또 하는 게 아니라 고졸 채용부터 경력 채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한 3주, 한 달 동안에 이 많은 걸 처리해야 되니까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네. 심지어는 뭐 그 서류 검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거 있죠. 금요일 날 6시에 이 회사의 마감이다. 그쵸, 서류 좀 시간까지 마감이다. 있죠. 딱 그래서 6시에 마감된 얘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한 5시쯤에 이제 죽어라 내는 거예요. 그 전날 네. 자소서 밤새 써가지고 예. 그 직전에 내기 때문에 이게 뜻하지 않은 디도스 공격이 되는 거죠. 막 하다 보니까 서버 다운되고 다운되고. 9시까지 넘어가고 다음날 넘어가고. 네. 근데 재밌는 건요. 이걸 모르는 바가 아니거든요. 충분한 서버를 준비해 놓는데 언제나 취준생들은 그 예상을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버 다운되고 네.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어떤 취업에 있어서의 서류라는 것들조차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좀 그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실제로 구직자들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결과 75.5%가 이런 서버 장애로 인해서 서류 접수에 그 어려움을 겪어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과반수 이상이네요. 네. 게다가 또 재밌는 건 채용뿐만 아니라 그 합격자 발표, 그 서류 합격자 발표 날에 그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에 보면 1, 2 기업, 갑자기 기업 이름이 뜰 때가 있어요. 그 기업 그 채용 네. 발표 날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저도 참 많이 본 것 같은데 정말 치열했던 한 해 채용 시장이 그려집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열심히 이 취업 준비를 했던 우리 두 학생 같은 경우에 올 한 해 아주 치열한 경쟁률을 좀 몸소 체험하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좀 겪고 들은 이야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아까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기업 같은 경우는 채용 마감일이 되면 큰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를 이렇게 짜자자자작 뜹니다. 그쵸. 그래서 들어가 무슨 보면 기업이요? 네. 들어가 보면 막상 서버가 다운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엔 굉장히 불안했었는데 이 대표님 말씀대로 다 이게 다음 날로 연장이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준영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저도 아까 아나운서 말씀하셨는데 네네. 좀 아나운서 시험 같은 경우에는 1차 카메라 테스트를 먼저 보잖아요. 근데 카메라 테스트 일정을 보는 인원이 너무 몰리다 보니까 일정이 그러니까 개별 연락 없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인터넷을 확인하지 않은 학생은 전혀 변경된 날짜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좀 예상치 못하게 많이 몰리는구나라는 걸 몸소 느꼈습니다. 그래요. 그럼 불이익을 또 당할 수도 있겠네요. 상황이 참 너무나 힘든데 내년에도 그닥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살짝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올해 안에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거거든요. 예전엔 백수였는데 이제 백수를 넘어서 잉여. 백수는 네. 약간 뭔가 문화적인 느낌도 나잖아요. 전시회도 좀 보러 다닐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잉여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건 뭐 PC방 정도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뭐 20대 1이고 10대 1이고 그 정도면 백수라고 했을 때 약간 놀면서도 자기 개발을 약간이라도 하면서도 준비하는 그런 느낌인데 네. 잉여라고 한다면 100대 1이면 이건 안 되는 거다라고 포기한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도 똑같이 간다는 거죠. 올해 사상 최고 경쟁률이었는데 내년에도 그만한 학생들이 또 지원을 할 것이며 지금 남은 학생들도 거기에 지원을 하게 되면 엄청난 수의 경쟁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내년 전망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항상 이렇게 열려진 대기업도 좋지만 그런 딱 알려진 그런 문보다는 네. 새로운 문을 찾는 거라든가
아니면 지금 또 약간 취업 트렌드가 좀 변하고 있잖아요. 그 조그만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그 문에 맞춰서 자기 몸을 변신시키려고 자꾸 해야지 네. 잉여라는 말에 어울리게 좀 방바닥과 너무 친해지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네. 춥지만 나와서 돌아다녀야지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내년 시장, 내년의 취업 시장을 우리가 좀 미리 짚어보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2014년도의 취업 시장 이제 5위부터 좀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볼까요? 예, 일단 5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 순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빠밤 해드릴까요? 아예 괜찮아요, 혼자. 예, 5위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의 증가, 이런 것들을 이제 내년에 채용 시장의 트렌드로 볼 수 있겠어요. 그래요. 시간제 일자리라고 하면 청년들보다는 오히려 중장년층이나 경력 단절 여성들한테 좀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네, 그렇죠. 국정 목표가 그 취업률 70% 달성인데 사실 청년 채용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 청년들이 여기 많이 있다 보니까 심각한 것 같은데 네. 사실은 OECD 국가 기준으로 가장 우리가 안 돼 있는 게 그 여성들의 경력 단절. 그러니까 주부가 된 다음에 다시 사회로 돌아오기가 너무 힘든 그런 구조가 사실은 오히려 가장 지적을 많이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마련한 대안 중에 하나가 네. 시간 선택제 일자리. 출산과 육아 등 때문에 경력 단절 여성들이 재취업이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겠다. 네. 이런 걸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육아 때문에 이분들도 좋은 게 시간이 딱 6시나 5시 끝나잖아요. 네. 끝나면은 바로 이제 그 어린이집이나 편리할 수 있는, 가가지고 애들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냥 회사를 다니면 언제 어떻게 야근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회식도 있잖아요, 회식. 그럼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좀 곤란한데 이런 경우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정부가 그래서 일자리 창출해서 세금 감면 등의 혜택 같은 것들을 좀 부여할 거기 때문에 시간제 선택제 일자리는 서로 그 요구 조건이 맞는 윈윈되는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이런 시간제 일자리가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업으로까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국가 공무원이랑 사실은 일반 기업보단 일단 공기업이나 이런 데가 정부 얘기가 더 많이 잘 하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 정책을 실현하기 좋으니까 네. 국가 공무원이랑 지방 공무원 같은 경우, 그다음에 공기업이나 공사공단 이런 데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더 많이 되는데 7급이와 신규 채용자 3%를 시간 선택제로 한다고 그래요, 내년부터는. 네. 그다음에 2017년 국가 공무원 6%, 지방 공무원은 9%까지 점점 이 비율을 높여가지고 한 4천 명 정도를 채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시간제 일자리 올해 처음으로 등장했는데 시간제 일자리 박람회도 있었거든요. 네. 정말 뜨거운 인기 때문에 거의 들어가지 못한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만큼 경쟁률도 좀 치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경력 단절 여성들이 스스로 경쟁률을 높여야 되는데 그것 또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재밌는 게 네. 그 한국이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좀 잘 된다 싶으면 우와 몰리죠. 하면 우와 해가지고 그렇죠. 한동안 또 논술 네. 집에서 논술을 가르친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논술 뭐 그 교사 양성 이런 게 많았단 말이죠. 그렇죠. 독서 교사 양성. 또 요즘에는 뭐 직업 상담사 양성해서 중요한 건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망적인 일자리지만 그 교육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라고 한다면 또 3, 4년 후면 여전히 레드오션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지금을 생각해서 지금 없는 것들, 그러니까 그 재훈련 받는 건 좋지만 다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내가 좀 관심도 있고 적성에 맞고 좀 희소한 것이다. 네. 이런 것이 자기한테 더 경쟁력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너무 사람들 많이 하는 것만 좋아하지 마시고 나한테 맞는 것들을 찾아서 특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아요. 네, 유행보다는 내 스스로에 좀 잘 맞는 일자리나 직업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5위 알아봤고요. 미리 보는 2014년도 취업시장 4위는 뭘까요? 네, 4위는 면접 중요도가 증가했다. 이거죠. 면접 중요도. 네, 기업 입장에서는 뭐 이제 지원자가 많아져서 힘들지만 그 안에서 또 인재, 보석을 잘 가려내기 위한 그런 힘듦, 그런 것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에 얼핏 보니까 그러니까 카탈로그를 보니까 죄송합니다. 네. 잘하려고 하니까 더 네. 카탈로그 보니까 되게 아름다운 보석이에요. 예. 근데 좀 카탈로그 사진을 봐서 아닌 거는 이제 빨리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엔 결국 감정사의 마지막 이 세심한 눈길을 거쳐야지 그렇죠. 좋은 인재도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면접이거든요. 서류는 이제 쓱 본다라고 한다면 면접에서는 직접 얘기해보고 좋은 인재다 아니다 찾고자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2006년 이후로는 서류 전형 비중보다 면접 전형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좀 더 자세하게 좀 네. 인재를 들여다보겠다는 뜻이죠. 그렇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발표한 2014년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를 보면요. 네. 채용 과정별 중요도가 면접 전형이 56.3%에서 59.9%로 증가를 했고요. 서류가 39.9%, 34.9%로 감소를 했거든요. 또 면접 전형을 1회만 진행한다는 기업이 40.3%였고 2회 이상 한다는 데가 56.8%라 좀 더 네. 많았다라는 거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게 딱
그 공시가 돼 있어요. PT 면접, 인성 면접, 토론 면접. 네. 적어도 3가지는 본다. 게다가 이걸 하고 제일 마지막에 임원 면접까지 하는 데가 있어서 그렇죠. 면접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업들이 좀 칼을 갈고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기업들도 이제 맞는 인재를 찾기 위해서 이런 면접을 강화하겠다는 노력을 이제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래서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서류보다 면접이 강해진다, 강화가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한테 좀 유리할까요? 저는 면접이 정말 무섭습니다. 개인적으로 그쵸? 면접을 너무 네. 싫어하는데요. 얼마 전에 면접을 보러 갔었는데 이제 그 면접관님께서 어떤 운동을 좋아하냐고 저에게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사실 되게 간단한 질문인데 네. 제가 너무 당황을 해서 네, 저는 수영을 좋아합니다. 어려서부터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도 안 되는 답을 하고 나왔던 네, 우리 아픈 초등학교 기억이 때 있습니다. 물어봤으면 대답할 정도의 그런 실수를 또 하기도 네. 하죠. 얼마나 떨렸으면. 준영 학생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저는 좀 네. 의진 씨와는 반대로 네. 떨지 않는 성격이에요. 오. 그래서 내 차별화된 점을 더 어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좀 더 좋은 변화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요. 오히려 면접에는 본인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따가 좀 돌발 질문을 던져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위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미리 보는 2014년 취업시장 3위도 짚어볼까요? 네, 3위는 이건 정말 안타까운 네. 키워드인데요. 취업 사기입니다. 취업 사기. 네. 사실 취업 사기, 이렇게 취업도 힘든 세상에 취업 사기까지 많아져서 우리 구직자들 2배로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았죠. 네, 취업 사기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 게 네. 그만큼 취업에 대해서 절실한 거거든요. 보이스피싱 아무도 안 당할 것 같지만 네 아이가 유괴됐으니까 내놔라라고 했을 때 그 절실함 때문에 맞습니다. 당하는 거니까 이것도 네. 마찬가지로 어머 나는 아무 데도 갈 수 있어라고 한다면 안 당할 텐데 갈 데가 없는데 취업이 가능해라고 하니까 확 하는 건데 그렇죠. 되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 취업포털 커리어의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 22.3%의 구직자가 취업 사기를 한 번 이상 당해봤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번 이상? 5명 중에 네. 1명은 당했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고요. 예. 그래서 지난달 그러니까 그 올해 12월 진행한 조사에서 4.9%가 증가한 27.2%가 나타났기 때문에 네. 점점 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유형이 있는지 좀 알고 있으면 취업 사기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역시 가장 많은 비중은 37.3%가 대답한 네. 고용 조건의 허위 및 과장. 아,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너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조건이면 우리가 일단 의심을 좀 해봐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나한테 이렇게 많은 연봉을 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당할 텐데 네.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19.5%가 다단계라는 예. 거고요. 8.6%가 금품을 요구받았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돈을 내놔라 아니면 다단계 이런 거 눈에 보이는데 사실 가봤더니 내 생각보다는 좀 낮아가지고 힘든 거는 사실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지원자들이라면 적어도 2명 중에 1명은 그런 일을 당해봤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다면 취업 준비생이 우리 두 대표의 어떤 이런 경험담이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주변에서 취업 사기. 네, 저는 2위가 다단계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주위에 이제 다단계에 불법 다단계에 유입이 된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친구들이 좋은 일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이제 말을 해서 갔는데 막상 불법 다단계였던 거죠. 그래서 그렇죠. 뭐 핸드폰도 감시를 당하고 아이고. 화장실도 감시를 당하고 화장실까지. 그래서 3일 정도 막 갇혀 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아직까지 벌어진다는 게 참 믿기지가 않네요, 예. 정말. 준영 학생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주변에 저 있었나요? 같은 경우도 주변에서 이제 서류 통과가 됐으니까 면접을 보러 와라. 네. 그래서 그 지시한 장소로 갔는데 외딴 곳에 있는 노래방으로 면접을 보러 오라고. 노래방으로? 그러니까 전혀 그런 유흥과는 관련 없는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제 좀 면접을 엉뚱한 곳에서 보러 오라는 곳이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가 이런 유형들을 잘 알고 있다면 분명히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내년 한해는 취업 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제 2위 좀 살펴볼까요? 네, 2위는 이게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 공무원 시험이죠. 공무원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점점 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해가 갈수록 뭐 경쟁률은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 내년에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하신다는 건가요? 일단 공무원 그 시험 보는 인원을 좀 종합해 보면 네. 한 20만 명에서 30만 명을 추산하거든요. 근데 지금 한 해 아까 그 대기업 지원하는 게 한 30만 명, 그다음에 졸업하는 게 그러니까 수능을 보는 사람이 65만 명이에요. 네. 그럼 일단 다 졸업 안 한다고 해도 한 50만 명 정도는 이제 대학을 나와서 졸업을 하는데 20만 명, 30만 명 둘 중에 하나는 공무원 시험을 해본 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쟁률 높을 수밖에 없겠네요. 엄청난 경쟁률인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학벌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차별이 있을 수 있다. 뭐 들어가는 건 들어가도록 거기서 크는 건 모르겠다라는 건데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만큼은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학벌에 대한 차별, 또 들어가서 어떤 공평함 그런 것이 있다라고 존재를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은 지금 대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스토리라고 하지만 취준생 입장에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거는 너무 분명하거든요. 국어에서 몇 점, 영어에서 몇 점 이런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내가 공부할 게 할 줄 아는 건 공부밖에 없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공평하다고 느껴요. 그래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주변에서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뿐만이 아니고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지라는 생각으로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의진 학생 주변에는 혹시 없었나요? 제 주위에도 공무원을 준비한 친구들이 많은데요. 이유를 보면 안정성이 일단 제일 큰 것 같아요. 일단 공무원 하면 좀 안전하다는 느낌이 많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고 또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이 없다거나 아니면 또 일반 기업에 가면 야근이라든지 이런 힘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피하고 싶어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로 준비한다면 조금 씁쓸할 것 같은데 준현 학생 주변에도 있었나요? 저도 마찬가지로 약간 뭐 고용의 안정성 그리고 좀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고용 환경 때문에 네. 도전하는 친구들이 좀 비교적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자신의 적성 때문이 아니라 이런 여타 다른 이유로 공무원을 지원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이 많다는 것도 참 씁쓸한 우리 현실을 반영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리 보는 2014년도 취업 시장 마지막으로 1위 짚어봐야죠. 1위는 좀 두두두두 이런 거라서 두두두. 네, 1위는 60초 후에 발표를 하면 안 되겠죠? 네, 1위는 히든 챔피언입니다. 히든 챔피언은 네. 뭘까요? 히든 챔피언? 작지만 강한 기업이죠. 아, 그러니까 강소기업. 다들, 그러니까 챔피언은 다 알잖아요. 네. 근데 정말 제야의 숨은 고수들 이런 걸 이제 히든 챔피언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중소기업 가려고 하는 그 지원자들이 있어요. 네. 근데 막상 거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나서서 여기는 좋은 기업이다라고 좀 인증해주는 제도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요. 이 히든 챔피언들이 그 대기업 수준의 어떤 연봉, 복지, 그다음에 어떤 비전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히든 챔피언이다라고 인증을 받으면 좀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일단 그 지금 뭐 그 쫙 할 수는 없고 네. 이제 한 해 분량 다른 걸 이렇게 좀 하도록 하고요. 가장 유명한 게 제니퍼 소프트거든요. 제니퍼 소프트. 예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네. 한 명 뽑는데 이번에는 몇천 명이 몰렸다고 그래요. 몇천 대 1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파주에 그 사옥이 있는데 네. 가장 대표적인 복지로 가장 유명한 게 실내 그 지하에 수영장이 있어요. 장난 아니네요. 네, 그 수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네. 웬만한 기업 다른 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중요한 건 그러니까 업무가 너무 피곤해서 잠깐 수영을 하고 와요. 1시간 수영을 하고 오는데 그걸 업무 시간에 인정을 해줘요. 오. 그 리프레시 돼서 그 다음에 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기는 정말 사람을 생각하는 기업이구나. 그래요. 제도 때문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알고 생각하는 기업이구나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가장 뭐 그 히든 챔피언 중에 또는 복지가 잘 된 중소기업 중에 최고로 뽑히고 있죠. 그렇군요. 이찬 대표님이 이런 강소기업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본인들은 이런 기업과 좀 어울릴 것 같은가요, 의진 학생? 네, 저는 사실 대기업보다는 좀 가족적이고 이런 소규모적인 그런 분위기가 더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수영 참 좋아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그래서 저도 아까 몇천 대 1에 한번 도전해보겠어요? 말씀 주셨던 기업 네. 참 끌립니다. 그래요. 네. 춘현 학생은 어떤가요? 저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천국의 직장 같은 느낌이 막 그렇죠. 오는데 네. 저도 약간 아까 의진 씨가 얘기한 것처럼 좀 소규모의 친근한 분위기에서 일하고 싶은 소망이 좀 큽니다. 그래요. 꼭 그런 기업에 취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우리 내년을 앞두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대표님 마지막으로 조언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연애 얘기를 좀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걸 좀 예를 들어서 소개팅에 나갔는데 계속 차여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얼굴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성수를 하든가 굉장히 큰 공사인데 차라리 이건 얼굴은 모르겠고 나의 매너가 좀 안 좋았나 보다라고 바로 고칠 수가 있거든요. 이번 연도에 좀 안 되신 분들은 내년에 그 분석을 하시는데 네. 그걸 뭐 학벌 때문이다. 근데 4년에 나온 걸 어떻게 해요? 학점을 좀 바꿀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보다는 내가 지금 좀 노력하면 될 게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서 좀 어떤 그 약점을 찾아가지고 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만 지금 당장 고칠 수는 없다라고 한다면 그럼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와닿는 조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오늘 공감 100% 미리 보는 2014년 취업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잠시 후 2부에는 김효선 캐스터가 전하는 취업 정보 백서와 함께 또 거기 어때 코너에서는 한국 자산평가의 인턴 스토리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채널 고정.